연애를 하다 보면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 나만 을의 연애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남자친구가 바뀌어도 반복된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머리 쓰지 않고 내 감정에 몰두하는, 사랑에 진심을 다하는 그런 연애.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연애를 바라는 여자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신기한 건 이분들은 대체로 을의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심이 사랑인지 집착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과 집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연락이 잘 되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이때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거나, 바쁘니까 그런 거겠지, 바쁜 일 끝나면 연락할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긴다거나, 연락을 안 한 행위 자체에 화가 난다면 사랑입니다. 반면에 혹시 잠수를 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면 집착입니다. 물론 사랑과 집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대하는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안타깝게도 집착하는 을의 연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남자친구가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을의 연애를 탈출하고 남자를 끌어당기는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 바로 시작할게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연락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눈앞에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사라지면 그때부터 온갖 상상이 시작되고 연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잘 들어갔어? 왜 연락 안 했어? 이제 뭐 할 거야? 게임하려고? 언제 잘 건데? 이렇게 나만 물음표가 늘어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먹었어? 어제 언제 들어갔어? 어제 입은 옷 어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느라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다 써요. 남자친구도 똑같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요. 에너지를 다 써서 여자친구가 궁금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연락할 때는 물음표 개수를 맞춰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물어본 딱 그만큼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영영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 안 오면 어떡하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만 얘기하고 끝냅니다. 나 이제 들어왔어. 나 지금 친구 만나려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추가적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간? 내 여자친구가 궁금해질 시간. 이 시간은 절대로 보챈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남자친구를 혼자 둬야 합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할 일 하면서 에너지를 채우다가 적정량이 채워지면 여자친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친구는 뭐 하고 있지? 평소에 연락하더니 왜 연락이 없지? 바로 이때가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궁금해지는 타이밍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안 궁금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사귀고 있어도 궁금하고 알고 싶은 여자친구가 되는 거죠. 연락에 대한 여유를 갖게 되면 이런 연애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밀당을 한다거나 남자친구를 더 애타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평정심이 필수입니다. 감히 날 기다리게 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밀당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음표 개수를 맞추는 것만 집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남자친구를 혼자 두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감정일기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모두 일기에 쏟아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을 왜 느끼는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상대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내 감정의 육하원칙을 달아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감정일기입니다. 감정일기는 정해진 틀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쌍욕을 적어도, 세상 심한 말을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내 감정을 털어내면서 나를 마주보는 거죠.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지? 속으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감정일기를 쓰면 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감정들을 감정일기에 적으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나를 마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한테 제일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왜 올라오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그 감정을 막아버립니다. 우는 아이에게 화만 내면서 울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계속 주변의 눈치를 보겠죠? 울면 혼나니까요. 그렇게 감정을 숨기고 주변의 눈치만 보면서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감정 일기를 쓰면 내 감정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고 해결책이 보입니다. 우는 나를 달래주고 이해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존재가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여자분들 중에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일기를 적었다가 2페이지를 넘게 쓰면서 자기도 놀랐다고 하신 분도 있고, 처음엔 남자친구를 잡으려고 울고불고 했다가 나중에 자존감이 올라가서 오히려 남자친구가 매달리게 된 분도 계세요. 진짜 감정일기는 꼭 쓰시길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감정일기만 쓰면 다 해결될까요? 모임을 나가도 되고 무언가를 배워도 되고 취미를 늘려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운동, 혼자 하는 공부, 혼자 하는 독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2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에 적응하느라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친구랑 싸우면 어떡하지? 아까 제가 집착은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려움이나 불안한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보다 남자친구가 더 낫다고 느끼거나 이 남자보다 더 괜찮은 남자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아쉬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나 만남에 집착하게 되고 남자친구를 내 입맛에 바꾸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모습들이 남자친구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의뢰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쉽지 않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에서 자존감 높다고 부러워하고 나 스스로도 하루하루가 만족스럽다면요. 남자친구랑 싸우는 게 걱정돼서 하고 싶은 걸 못할까요? 아니요. 남자친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친구만큼 바쁘고 남자친구만큼 연락하면서 자존감이 높은 여자친구 놓치고 싶을까요? 오히려 모든 것이 궁금하고 티는 안 내지만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의뢰 연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만큼 바쁜데 같이 만나서 일을 하는 건 어떤가? 저는 공과 사만 구분할 수 있다면 추천합니다. 일은 결과물이 전부라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으려면 같이 일하는 중에도 집중하셔서 아웃풋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자꾸 다른 게 하고 싶어서 아웃풋이 안 나오면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연애하는 건 피곤하지, 이렇게 연애할 거면 헤어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나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위하는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랑 힘들면 이번 영상 자주 보면서 나 스스로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프로스였습니다.